20대, 30대를 제가 나비 독서 포럼에 있으면서 많은 대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성격이 외향적인 성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거나 강의를 해주거나 그런 성격은 아닌데 독서 포럼에 있다 보니까는 대학생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힘든 대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다음 자연스럽게 밥을 먹다가도 친해지고 그러면서 멘토링을 해줄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에 대해서 고민을 들어보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은 졸업 후 무엇을 해야 되지? 그다음 나는 무엇을 잘하지? 나는 언제 가슴이 뛰는가? 그다음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꿈이 많이 없습니다. 내 꿈이 무엇이세요? 물어보면은 꿈이 많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왜 잘 안 되는 이 느낌은 무엇이지? 청년의 시기에는 좀 더디게 일어납니다. 무엇인가 일어나는 것들이 더디게 일어나는데 이것을 참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좀 빨리빨리 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시작하면은 빨리 아웃풋이 나는데 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그 안에 나지 않으면은 뭔가 답답해하고 좌절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은 어떤 고민이 있냐면은 이곳에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인가? 그 다음 비전은 있는가? 성장할 수 있는 곳인가? 왜 이래야 되는가? 사람들의 감기가 힘들다는 것. 그 다음 내 자신이 왜 이리 부족할까?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사회초년기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꿈을 하고 나서 취업 준비생보다는 한 단계 앞서 나간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뭘 해야 되냐면 실제로 기업을 지금 우리는 많이 경험했지만은 사회초년생이 그렇게 많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어떤 내공적인 부분들, 그다음 관계적인 부분들, 그다음 실력에 기초되는 부분들을 학습하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사회초년기도. 근데 이 시간에 주어지는 일이라고는 자기한테 굉장히 사소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사하는 일, 그다음 어떤 심부름, 그다음 어떤 보조 업무 이런 것들에 본인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들어왔나 회사에? 그런데 그 시간을 어느 순간 이렇게 버티고 나면은 어떤 일의 흐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기가 치고 나갈 것들에 대해서 내 직업에서 이 부분을 치고 나가야겠다 이런 부분을 찾을 때까지는 그 시간을 버텨야 되는데 그것들을 버티지 못하고 계속 아니야 하면서 이직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장기적인 어떤 목표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면은 사회초년기에 어려운 시기라도 그 부분을 버틸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기는 잠재력이 드러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제가 발견했던 부분은 사람들이 2030 세대가 꿈이 시작되는 동시에 가장 많이 꿈이 포기되는 구간이 바로 20대와 30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이 이후의 삶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같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사회생활 참 힘들. 그래서 이 영상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보면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지를 보잖아요. 자기가 어떤 가서 뭐 팀장 될 거다, 그다음 어떤 선임이 될 거다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우리가 사회초년기에 딱 들어가면은 나는 저 꼭대기에 있는 저거를 되고 싶어 이런 꿈을 가지잖아요. 근데 그런 꿈을 바라볼 때 이런 영상처럼 이거는 누군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어떤 실력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그 중간 단계를 모르고 끝만 보게 되니까는 그 끝에 대해서 어떤 쉽게 도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서핑을 보면은 저 사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도 서핑을 탈 때 저 미쳤다고 저 큰 파도에 이제 불쑥 들어가겠어요. 어떤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단계는 그보다 작은 파도, 그리고 그보다 더 작은 파도, 그다음 그 파도를 타기 위해서 지상에서 준비했던 것들, 그 과정들을 있다는 거죠. 그 과정들을 어떻게 해서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라이프 플랜에서 담고 있는 것은 후반부 인생부터 설계하라는 것을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새로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은 100세 시대의 새로운 커리어 플랜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죠. 근데 이전 세대는 어땠냐면은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제2 커리어라고 하기보다는 노후 생활이라는 개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은퇴를 50대, 60대 하고 나면은
이후의 삶을 어떤 걸 준비했었냐면 그냥 어떻게 편안하게 살지, 어떻게 그냥 경제적 재정 부담 없이 살지, 이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거의 이런 시대였는데 수명이 늘어나면서 제2 커리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제2 커리어에 지금 70살 그러신 분들 보면은 굉장히 장장하시고 실제로 많은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2 커리어에 대한 어떤 그 후반부 인생의 중요성을 좀 다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진로를 설정하도록 관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청년들하고 멘토링을 하다 보니까는 뭐 하고 싶어? 그다음 어떤 걸 할 거야? 그다음 어떤 기업을 준비해? 이런 걸 얘기하다 보면 답답한 게 있습니다. 답답한 게 뭐냐면은 현재 자기 모습에 보이면은 현재 자기 모습을 보면은 보이지가 않는 거야. 제가 어떻게 이 기업을 갈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죠? 저 너무 부족해. 이렇게 수그러드는 거죠. 근데 그런 지금의 나를 보고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렇게 좀 자기의 작은 할 것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데 일단 던지고 보는 겁니다. 미래로 던지고 넌 뭐 하고 싶어? 미래 장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잡았었냐면 대안학교라는 꿈을 잡았거든요. 꿈을 잡고 나서 지금 내가 대안학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할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대안학교 들어가서 선생이 되고 뭐가 되고 이런 게 되겠죠. 그런데 대안학교를 내가 설립하겠어. 그렇게 하고 역산해서 내려오면은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죠? 경영적인 부분들, 그 다음 사람들의 사람 관리도 필요하고, 그 다음 어떤 마케팅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교육 커리큘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것들을 역산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실제로 할 것들이 이렇게 접근했을 때 굉장히 어떤 다양한 직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접근할 때 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학생들이 접근할 때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게 많습니다. 내가 미술을 하면은 미술에 관련된 예술가가 된다. 그다음 내가 게임을 디자인하고 싶어 그러면은 게임 디자인 회사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미래에서 보면은 나중에 가다 보면은 더 필요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디자인 영역, 그다음 경영적인 영역, 그다음 여러 가지들이 돈을 벌려면은 또 돈에 대한 부분들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역산해서 보면은 굉장히 어떤 순서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진로를 설정하도록 이렇게 했고, 그다음 제2 커리어의 설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이제 잡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설계를 어떤 컨셉으로 하냐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언제 잡게 됐냐면은 제가 발리를 갔다가 이제 서핑을 타면서 시간을 날 땐 책을 봤었는데 찰스 앤드의 포트폴리오라는 인생을 봤습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찰스 앤드는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은퇴 이후에 딱 보니까는 자기가 너무 무능력해지고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걸 보고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나는 이런 삶을 사는데 후반부 인생에 너무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그다음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기업이 직원에게 평생 직장은 제공해주지 않는 시대로 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아웃소싱 하는 시대가 오고 새로운 직업, 개인이 삶을 준비하는 새로운 방식이 대두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이들의 생활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활동의 묶음, 다시 말하면 활동의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게 될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은퇴 후에는 우리가 어떤 직장에 속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활동, 내가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내 시간들을 배정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강의 활동을 하고, 그다음 누굴 만나고, 그다음 누굴 돕고, 그다음 어떤 것들로 어떤 활동들, 포트폴리오의 어떤 구성들이 나의 어떤 시간들을 배치하게 된다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 사람이 유명한 게 뭐냐면은 이 찰스 앤드의 시그모이드 곡선을 발견한 사람인데 이건 뭐냐면은 기업이 어떤 성장하는 순간이 있는데 이 성장은 A점에서 제2의 어떤 새로운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후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있는데 인생에서도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면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그모이드 곡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 시점, 자기가 가장 활발한 시점에 제2 커리어에 대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얘기한 건 어떤 분이냐면은 조아리의 창인데 자신이 아는 부분이 있고 다른 사람이 아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 이건 사람의 어떤 영역인데 사람에게는 자신이 아는 부분이 있고 다른 사람이 아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자신이 모르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다른 이런 뭐 창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자기의 어떤 부분들을 인생에서는 찾아가야 된다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2 커리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때가 제가 35살이었는데 제가 10년을 과거를 10년을 돌아보니까는 10년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한눈에 보이듯이 쫙 10년이 보이는데 앞으로 10년을 딱 보니까는 만약 은퇴가 50년 50살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10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50살에는 내가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그 생각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라이프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와 중요성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를 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세컨드 라이프의 잠깐의 개념을 보면은 20세부터 80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점을 이렇게 보면은 50세로 잡았고 그 다음 20세는 20세, 30세는 제1 커리어의 준비, 그 다음 제1 커리어를 시작하고 나면은 적응기, 성장기, 확장기가 있겠죠. 그 다음 제2 커리어를 준비하고 제2 커리어에서 적응기, 성장기, 확장기 이렇게 있습니다. 커리어의 관점에서 제가 보는 부분은 뭐냐면은 커리어 설계가 잘 됐다 못했다 그 부분은 두 가지를 했냐 안 했냐로